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저는 에쿠니 가오리를 좋아하는데요. 무심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세심한 구석이 있는 그 문체를 좋아해요. 어쩌면 이 문체는 번역가 김난주 선생님이 만들어낸 미묘한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도서관에서 다른 분이 번역하신 에쿠니 가오리의 글들을 읽었을 때는 좀 뭔가 다른 맛이 느껴졌거든요. 오늘 소개할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이 글은 에쿠니 가오리가 쓴 산문집이에요. 주말마다 들러붙어 있는 남편과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엿보이는 에세이입니다. 소설에서도 남녀 간의 밀도를 잘 포착해내는 에쿠니 가오리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무척 흥미로웠던 책이에요. 읽어볼게요.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에쿠니 가오리 지음, 김난주 옮김, 소담 출판사. 월요일. 어머, 아직 자? 감기 걸렸어?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듣는 날은 늘 월요일이다. 월요일에 나는 진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목소리까지 쉰 적도 있다. 모든 일이 주말에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혼한 후 나의 에너지는 거의 주말에 소모된다. 주말은 특별하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신문을 사러 편의점에 가는 것까지도 기쁘다. 얼마 전까지 내게는 주말이란 개념이 없었다. 회사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러운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는 그저 일했을 뿐이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 남편과는 주말에만 놀 수 있으니까.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전에도 몇 번인가 연애는 했지만 주말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단박에 주말이 좋아졌다. 주말이면 도로든 거리든 극장이든 놀이공원이든 찻집이든 레스토랑이든 소스라칠 정도로 복잡했지만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주말을 좋아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남편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다. 나는 회사란 과연 어떤 곳일까 하고 때로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 한 사람의 어른을, 그것도 원래부터 규칙적이었다고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는 성격의 한 남자를 이렇듯 제압하고 더구나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장소. 가끔은 회사를 쉬고 어디 좀 놀러 가자고 해도 남편은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꽤나 힘이 드는지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기가 무섭게 자버린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겨우 8시밖에 안 된 적도 있었으니까. 따분하고 심심해서 흔들어 깨워도 보았지만 헛일이었다. 그때 나는 주말이란 개념을 재발견했다. 나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나눠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은 일주일을 그런 식으로 나눠 생활하는 셈이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고 놀랍게도 평일에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듯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밤에 일하거나 책을 읽다가 남편이 그리워지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기로 했다. 그래도 따분하면 밤마실을 하러 나가는데 마실이라고 해봐야 택시를 타고 밤새 문이 열려있는 책방에 가는 정도라 기껏해야 왕복 1시간 반이다. 참으로 소박하다. 책방이 아니면 밤새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공원 옆에 있는 육교에서 오가는 차를 바라본다. 밤은 기분이 맑아 좋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집에서 남편이 물론 쿨쿨 자고 있을 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돌아갈 장소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나는 주말을 기다린다. 주말은 압도적이다. 매 주마다 남쪽 나라의 섬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기분. 하기야 우리는 둘 다 활동적인 편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차분하기 짝이 없다. 내내 잠만 자거나 할인 매장에 가는 정도. 그런데도 월요일이면 지쳐서 축 늘어지는 것은 그 이틀 동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편과 마주하는 탓인 듯하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나는 이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든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결심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죽느냐 사느냐다. 아마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리라. 주말은 늘 남편과 함께 지낸다. 그리고 거의 주말마다 티격태격된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폭풍우 같은 싸움까지 우리 둘만의 남쪽 섬에서. 어렸을 때 동생과 싸움을 하면 엄마는 늘 그렇게 싸움만 할 거면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들러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라면서. 남편하고도 그렇다. 남편은 어질러 놓기만 하고 치울 줄을 모르는 데다 만사에 무심하고 감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나는 참을성이 없고 감정적이고 양보를 모른다고 남편이 그런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싸움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들러붙어 있기에 이렇듯 마음이 슬픈 것이다. 정말이지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들러붙고 만다. 우리 둘은 때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외롭다. 혼자일 때의 고독은 기분 좋은데 둘일 때의 고독은 왜 이리도 끔찍한 것일까. 마침내 남쪽 나라 섬에서의 바캉스는 끝이 나고 평일이 돌아온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로 가는 남편이 싫어서 그만 입이 부르퉁해진다. 어서 다음 주말이 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현관에 구두를 내놓는다. 그리고 남편을 배웅하고 난 순간 나 자신도 놀라울 만큼 안도감의 물결이 밀려온다. 안도와 피로, 그리고 잠. 나는 침대로 돌아와 죽은 듯이 잠을 잔다. 평일이다. 다시 눈을 뜨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자. 일도 꽤 진척이 있을 것이다. 저녁 때가 되면 칵테일을 만들어 가볍게 한잔하자. 창문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보내리라. 남편은 창문을 열어놓으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현관을 나설 때 그토록 아쉬워하던 아내가 문을 닫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주말을 함께 지내고 결혼했다. 늘 주말 같은 인생이면 좋을 텐데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 있다. 하루하루가 주말 같다면 우리는 보나마나 산산이 조각날이라는 것을. 남쪽 나라 섬에서의 산산조각 하기야 다소 동경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외간 여자. 때로 외간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외간 여자란 요컨대 아내가 아닌 여자.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한다. 수염을 깎고 이를 닦는다. 막 세탁소에서 갖다 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검정색 양복을 입는다. 남편은 양복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침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남편은 현관을 뛰쳐나간다. 구두를 신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이. 그 순간의 황망함에는 전혀 길들지 않는다. 할 말이 있었는데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한다. 어떤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말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남편은 돌아온다. 하지만 그때의 남편은 아침의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다. 아침의 남편은 약간 냉담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대외적인 얼굴이라고 하면 그뿐이겠지만 내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얼굴. 아침의 남편은 그런 얼굴이다. 나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준다. 목욕을 하고 일을 한다. 남편은 지금쯤 외간 여자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할지도 모른다. 외간 여자의 눈에 남편은 예의 바르고 인상 좋은 남자로 비치리라. 외간 여자가 누군데? 늘 부부금실이 좋아 보이는 친구이자 여성 편집자인 K가 묻는다. 역 앞에 있는 상제르망에서 쇼트케이크를 먹으면서. 물론 나는 금방 대답할 수 있다. 남편과 같은 전철을 탄 여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아마도 예쁠 것이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여자,
아마도 예쁘지는 않지만 고운 목소리로 가끔 전화를 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K가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할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집착 아니야? K는 그렇게 말하고 남은 홍차를 다 마시고는 창밖을 본다. 날씨 좋다. 눈을 어슴풀에 뜨고 그렇게 말한다. 나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날씨 참 좋다고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면서 나는 생각한다. 남편은 외간 여자를 좋아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늘 인상이 좋으니까, 외간 여자니까, 화를 내면서 울지도 않고 남편의 결점을 지적하지도 않으니까. 엄마가 결혼은 재산을 노리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모양이 꼴이니. 이 대사는 카터 브라운의 젤다의 한 구절. 여기서의 젤다는 피츠제럴드와는 무관하다. 다나카 고미마사씨의 절묘한 번역이 돋보이는 속도가 빠른 추리소설이다. 가끔은 외간 남자를 만난다. 외간 남자는 아주 친절하다. 예의 바르고 얘기도 많이 해준다. 나와 내 일을 칭찬해주고 잔이 비기 전에 재빨리 한 잔 더 주문해준다. 물론 나는 외간 남자의 그런 배려가 반갑지는 않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남자도 자기 아내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굴지 않겠지 하고 생각한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약속받은 일이 한 가지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외간 여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꽃다발이나 구두, 가방, 장신구는 상관없지만 초콜릿은 안 된다고.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서 맛있는 초콜릿은 언제 받아도 신이 난다. 뿐만 아니라 예쁜 상자에 리본까지 묶여있는 초콜릿은 그것만으로도 왠지 특별한 느낌이 든다. 행복의 상징, 사랑의 선물.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옛날부터 초콜릿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달콤하고 사치스럽고 입안에서 쾌락과 함께 녹는 초콜릿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연애를 하면서 한 약속은 되게 무의미해서 가령 다른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한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약속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가령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되었을 때 초콜릿을 피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의 성실함을 오히려 신용한다. 오늘 K 만났어. 밤 돌아온 남편에게 내가 보고한다. 어디서? 상제르망. 잘 지낸대? 응. 2, 3일 전 아사히 신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누워 뒹구는 시간이 많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 남편이야말로 누워 뒹굴기의 명수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뒤통수만 보고 사는 듯한 기분이다. 남편은 그렇게 뒹굴다 잠이 든다. 천하태평하게 코를 골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외간 여자였다. 방 안은 조용하고 소리를 지운 텔레비전에서는 휘황한 빛만 넘쳐난다. 침대에서 자. 나는 남편을 흔들고 잡아당긴다. 남편은 성가시다는 듯 얼굴을 찡그린다. 여기서 자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니까 침대에서 자라고. 이런 때 외간 여자가 그렇게 하듯 아무 말 없이 살짝 담요만 덮어주면 다음날 반드시 이런 말을 듣곤 한다. 왜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지? 밤새 바닥에서 잤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 한참을 흔들고 잡아당겨서야 남편은 투덜투덜 일어선다. 거 되게 귀찮게 구네. 나는 왜 내가 귀찮게 여겨져야 하는지 몰라 떨떠름한 기분을 느끼면서 침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남편은 가끔가다 내게 초콜릿을 사다 준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무슨 기념일 같은 때.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은 린츠나 메테르의 단순한 것. 은색 상자에 들어있는 스위스 틴스나 핑크색 동그랗고 조그만 상자에 들어있는 마거릿. 나는 남편에게 초콜릿을 선물 받을 때마다 나를 외간 여자에서 자기 여자로 만든 남편이 사과하는 뜻으로 건네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색. 결혼하고서 생활에 색이 입혀졌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모든 것에 색상이 생기고 그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다소는 불안한 일이기도 했다. 애당초 나는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받으면 색깔별로 나눠서 하얀 꽃은 현관에, 노란 꽃은 화장실에 꽂을 정도다. 하지만 그렇게 꾸민 방처럼 차분한 정신 상태로 살려면 결혼은 적합하지 않다. 독신 생활에는 흑백의 정연한 질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질서란 것을 꽤 좋아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알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색깔이 있는 생활도 때로는 아주 행복하다. 깊은 밤 욕조에 들어앉아 책을 읽다가 갑자기 공포에 짓눌려 몸을 움츠리곤 한다. 그런 때 목욕탕 문과 세면실 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히면 복도 건너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혼자가 아님이 기뻐진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일요일 오후 잠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흔들고 잡아당기고 하다가 나도 그만 옆에 누워 잠이 든다. 저녁 늦게 사방이 캄캄해지고 나서야 실컷 잠잔 어린애처럼 허탈하기도 하고 충족되기도 한 기묘한 기분으로 같이 깨어난다. 왠지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거북하다. 둘 다 배가 고파 저녁을 먹으러 외출한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밤, 불현듯 마음이 동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간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 남편이 애독하는 잡지의 발매일이라거나 사다 놓은 쓰레기 봉투가 다 떨어졌거나 이럴 때 나갈 때도 있지만 봄이면 밤 벚꽃을 구경하면서 가로수길을 걷기 위해 여름이면 비에 젖은 도쿄타워를 보기 위해 나간다. 도쿄타워는 낮에 보면 볼품이 없지만 밤에 보면 왜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외출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조정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하는 과정을 거칠 땐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공기가 있어 나는 그 부담 없음과 신선함을 좋아한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의 사사로움, 그 번거로움, 그 풍요로움, 혼자가 둘이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나 개인에 한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자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활에 색깔이 입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동성애 친구라도 상관없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편이 간결하고 확실하다. 다만 남자와 같이 살면 생활에 색깔이 입혀진다. 형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8년 동안 여학교에 다녔던 탓인지 아니면 그런 일과는 무관하게 그저 멍청하게 태어난 탓인지 나는 남자에 대해서는 실로 무지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 사람은 왜 서랍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 것일까? 내 멋대로 닫으면 실례가 될까 하고 생각한 것은 100만 년이나 먼 옛날 일이다. 이 사람은 왜 겨우 손만 씻으면서 온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드는 것일까? 게다가 왜 젖은 손을 타월에 닦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자기 옷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대체 왜? 나 자신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반적인 남자로 대체해도 무방한 모양이다. 결혼한 여자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너 아직도 그걸 몰랐어? 정말 그랬다. 그런 걸 몰랐다. 모른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소름이 끼치도록 야만스럽고 난폭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나는 몰랐으니까 남자란 존재가 얼마나 좋은 건지도. 연인과 함께 지내는 밤의 달콤한 친밀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자는 남자의 팔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남자의 단순함, 남자의 복잡함, 남자의 관용, 남자의 안심, 그리고 잠들고 깨어나고 걷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얘기하고 한숨을 쉬고 어처구니 없어 하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무관심하는 그 모두가 하나하나의 색이라는 것을. 샘 서피란 영화에 자립 같은 거 관심 없어. 인생은 의존의 게임이니까 라는 대사가 있었다. 의존은 하기도 무척 어렵지만 용기도 필요하다. 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목표를 쓰는 습관이 생겼다. 거창하게 목표랄 것도 없는 이번 달에는 대청소를 한다, 리포트를 완성한다, 몸무게를 2kg 줄인다는 등의 메모에 불과했지만 마지막에는 꼭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이라고 썼다. 매달 몇 년 동안이나. 어렸을 때부터 만사의 속도가 느려서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더욱 의존을 두려워했고 지금까지 줄곧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결과는 둘째치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왔다. 기대도 괜찮은데, 의존해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거북함이 잊혀지지 않는다. 색깔 있는 세계란 아마도 의존과 관계가 있으리라.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의존도 있다는 것을 남편을 만나고서야 처음 알았다. 혼자만의 시간. 애정이란 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애정이 있기에 모든 것이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얼마 전 아는 편집자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아도 역시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울했다. 그렇다. 옳은 말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이혼할 텐데. 때로 이혼하면 어떨까 하고 혼자 생각한다. 홀가분해지겠지. 적어도 집안의 청결은 유지될 테고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면 그만이다. 강아지도 키울 수 있고 시끌시끌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지 않아도 된다. 여행도 돌아올 예정 없이 떠날 수 있고 차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더욱 좋아할 수 있다. 싸우는 일도 없겠지. 열을 받아 고함을 지르고 깨물고 걷어차는 일도 없겠지. 훨씬 더 친절하게 굴 수 있겠지. 남편 역시 훨씬 깍듯하게 나를 대하겠지. 이혼하면.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불현듯 외로워진다. 신선한 생각이 아니니까. 신선은커녕 살붙이 같고 소꿉친구 같은 것이니까. 오랜만이네 하고 느닷없이 나타난 잊고 있었던 옛날 친구 같으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편이 컴포터블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무모하게도 결혼하는 거야, 성가시지만 받아들이는 거야, 같이 현실과 싸우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저 불가사의한 뒤틀림을 나는 지금도 아름답게 생각한다. 아름답고 어리석고 행복한 무엇이었다고. 착각이었든 실수였든 전혀 상관없다. 나를 조용한 장소, 완결된 장소에서 끌어내 주었던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남편에게 감사한다. 농담하는 거야? 끌려 나온 건 나지 하고 남편은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역시 생각한다. 의외로 열심히. 이혼하면 어떨까? 결혼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내가 가서 신고를 하겠지.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하고 또 만사를 귀찮아하는 성품이니까. 창구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나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리라. 한편으로는 절망적으로 안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면 풍경이 바뀌어 있다. 다른 눈으로 볼 테니까.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어? 없어. 남편은 주저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한다.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 번도? 한 번도. 그래?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단박에 기뻐진다. 거짓말이든 형식이든 아무튼 그렇게 대답해 준 것에. 대체로 나는 금방 편해지고 싶어 하는 성격이다. 남편은 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뒤탈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결혼한 또는 결혼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에 대해 별 얘기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해보고야 알았다.
꿀처럼 행복하고 아까워서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저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혼이 너무도 특수하고 개인적이어서 우연과 필연이 꽈배기처럼 꼬여 설명하기 곤란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천차만별한 것과 비슷하다. 심각하고 우스꽝스럽고 헤아릴 수도 없는 우연히 발견된 원유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싸움의 이유. 용케 찾아내네 하고 남편은 말한다. 찾아내는 게 아니야, 생겨나는 거지 라고 나는 말한다. 당신이 눈앞에다 들이밀고 있잖아. 남편은 못 들은 척한다. 척하는 것은 남편의 주특기다. 나는 종종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말해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말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척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뒤가 맞는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면 모를 리 없다. 남편의 자기 방어 수단이리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안 된 일이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장소. 나는 낮에는 혼자 집에 있지만 남편은 회사에 있다.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누구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 역시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남편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다. 생각은 그런데 역시 안 된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이 늦어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옆에 꼭 달라붙고 만다. 남편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옆에 앉아 쳐다본다. 신문을 읽을 때는 옆에서 책을 읽는다. 텔레비전을 보면 나는 피아노를 친다. 최근에 피아노를 샀다. 헤드폰을 끼고 칠 수 있는 전자피아노라서 끔찍하게 아끼는 보물이다. 시끄럽지 않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내 들러붙어 있으니까 힘들지. 며칠 전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해보았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지. 남편은 이상한 동물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끔이라니? 남편의 얼굴에 희미한 분노의 빛이 어린다. 어제도 없었잖아. 지난주에는 2번이나 아침에 들어왔고. 아참 그랬지 하고 생각했다. 그 전주에도 집에 있기는 했지만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안 했잖아. 그때는 마감할 원고가 있어서 그랬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는 횡설수설이다. 그러니까 가끔이란 게 무슨 뜻이냐고.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나는 대꾸할 말이 없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늘 남편에게 동동거리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있을 때만 그렇고 그것도 마감 전날은 제외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다행이다. 할 수 없이 나는 말했다. 당신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고는 와락 껴안았다. 멀뚱하게 서 있는 남편을. 은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결혼과 연애 또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잔잔한 에세이 에쿠니 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 들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풍경을 쌓아 올린 두 사람이 자유롭게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동거와는 조금 다르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실망하고 또 극복하는지에 대한 에쿠니 가오리의 차분한 이야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